지구는 5번의 대규모 멸종을 겪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구상 생명체의 95% 이상을 멸종시킬 정도로 심각했어요. 과학자들은 화산이라는 범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전 세계 12곳에서 고대 암석을 채취해 수백만 년 전 화산에서 방출된 수은 수치가 높은 걸 발견했습니다. 이는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 사건의 유력한 원인으로 화산 폭발을 지목합니다. 수은은 암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기에서 나온 거예요. 즉, 화산이 폭발할 때 이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는 뜻이죠. 이 화산은 약 300만 1093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악명 높은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분화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이 가스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재앙 중 하나인 공룡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흔적을 남겼어요. 이 분출은 대규모 석탄 매장지를 점화해서 수은을 방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얕은 바다에서는 멸종의 주요 지평선에서 수은이 급증한 반면 깊은 바다에서는 수만 년 전에 수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화산 활동과 그로 인한 멸종의 영향이 수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멸종이 장기적이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심각한 기후온난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산성비와 같은 다른 독성 효과도 발생해서 동식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페름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거의 없지만 캔자스주 동부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 당시의 세상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억 5,200만 년 전 지구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대륙들이 모여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땅은 대부분 건조했고 지구는 수온이 거의 없는 광활한 사막처럼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보였어요. 기후는 무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다양했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는 침엽수, 큰 양치류, 원시 이끼 등 일부 식물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었어요. 지구에는 흔히 포유류와 같은 파충류라고 불리는 펠리코사우루스나 테라시드와 같은 공룡과 비슷한 생물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처럼 생긴 멋진 척추를 가진 사나운 디메트로돈도 있었죠. 이 세 종은 당대 최고의 포식자였어요. 작은 파충류와 양서류도 그 건조한 시기에 번성했던 딱정벌레와 잠자리 같은 곤충과 함께 풍경에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흥미로운 일들은 대부분 얕은 열대바다에서 일어났어요. 풍부한 산호초, 브라키오포드라고 불리는 조개류, 극피동물로 알려진 동물, 이끼로 덮인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단세포, 푸술리니드 등 해양 환경은 생명으로 북적거렸어요. 작고 재밌는 암모노이드도 꽤 인기가 많았는데 종종 브라키오포드, 뼈, 물고기, 상어와 함께 바다에서 어울렸어요. 소름 끼치는 삼엽충은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에 처음 등장했지만 페름기까지 살아남은 고대 해양 생물입니다. 삼엽충은 적극적인 포식자부터 청소부 또는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까지 매우 다양했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생물들은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 과정에서 거의 모두 사라질 뻔했습니다. 양서류와 파충류 종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졌고 곤충 종의 거의 3분의 1이 전멸하는 등 이 멸종은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곤충은 회복력이 강한 생존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 멸종된 동물 중에는 날개 길이가 거의 0.8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거대 잠자리인 메가네로피시스가 있었는데 한때 캔자스주 중부 엘모 근처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이곳은 고대 귀뚜라미와 바퀴벌레 등 페름기 곤충 화석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해요. 한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테리였습니다. 대규모 소행성 충돌과 자연 오염물질이 바다의 산소를 질식시켰다는 이론부터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한 먼지 구름이 태양을 차단하고 지구를 냉각시켰다는 이론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기됐어요. 이러한 각 시나리오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은 결국 화산 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화산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나사의 지원을 받는 연구원들은 최근 이 고대 범인 또는 적어도 공범 중 한 명의 지문이 무엇인지 밝혀냈어요. 전 세계의 암석을 조사해서 대규모 소행성 충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플러렌으로 알려진 축구공 모양의 특이한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들은 보통 우주에서 온 희귀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는 아마도 에베레스트 산만큼이나 큰 거대한 우주 암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멸종에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일련의 재앙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산은 엄청난 양의 용암과 가스를 분출해서 기후를 변화시켰고 판기아는 형성되어 날씨와 바다의 패턴을 변화시켰으며 소행성까지 등장해서 활용점정을 찍었죠. 다행히도 자연은 매우 끈질기며 항상 다시 태어날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구가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일이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 3억 6천만 년 전에 일어난 대봉기 후기 멸종도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과 육상식물의 증식은 바다로 유입되는 영양분을 변화시켰을 수 있어요. 공룡보다 조금 앞선 약 2억 년 전에 일어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멸종도 화산과 소행성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6,600만 년 전 지구에서 마지막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지구는 공룡의 시대에서 포유류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대한 변화를 KPG 멸종이라고 해요. 페름기 멸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출현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학설은 거대한 소행성 때문에 공룡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칙슬로브 운석은 현재 멕시코 남부의 충돌에서 칙슬로브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운석은 폭이 약 9.7km에 달했고 놀라운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 충격은 너무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증발시켰고 10억 년 동안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그 여파는 재앙적이었어요. 지진이 대륙을 뒤흔들고 땅 자체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휘몰아쳤죠. 소행성이 토해낸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비처럼 지구로 떨어져 대기를 뜨겁게 달궈 전 세계의 숲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저의 격변으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서 멕시코만 인근 해안선을 휩쓸었어요. 모든 공룡이 즉시 멸종한 건 아니에요. 뉴질랜드와 같은 곳에서는 일부 공룡 개체군이 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산재로 가득 찬 어두운 하늘이 지구를 덮어 태양을 차단하고 세상을 추위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소행성의 이러한 장기적인 영향이 공룡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죠. 햇빛이 사라지자 먹이사슬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초식동물은 서서히 사라졌고 그 뒤를 이어 초식동물에 의존하던 육식동물도 사라진 데다 화산재가 다시 지구에 쌓이면서 환경 격변이 악화되어 기온 변동으로 인해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페름기 멸종 때와 마찬가지로 소행성은 정점에 불과했다는 또 다른 이론도 있어요. 화산 때문에 공룡 멸종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인데요. 공룡이 멸종하기 약 100만 년 전 오늘날 인도에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만큼 넓은 면적을 덮은 용암층으로 형성된 광활한 고원, 데칸트랩이 만들어졌죠. 수십만 년 동안 이 화산들은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뿜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은 어두워지고 비는 산성화되어 식량을 오염시키고 바다는 독성 욕조로 변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끈질기게 진행됐고 생태계에 스트레스를 주고 먹이사슬을 끊어서 공룡을 비롯한 많은 종의 느리지만 꾸준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이론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현재 두 이론 모두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공룡의 지배가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끝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